돈을 이제 합쳐버리면 이 돈을 합친다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다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차피 살아가면서 돈을 써야 돼. 돈은 벌고 돈을 써야 돼. 뭐 돈 관리를 각자 하면 그만큼은 진짜 훨씬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각자 돈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각각의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합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변에서도 보면은 연봉이 되게 둘 다 높아요. 둘 다 되게 높은데 지금 일한 지 뭐 10년, 15년 됐는데 서로 모아놓은 재산도 모르고 만약에 뭐 집을 구매한다? 뭐 큰 자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거의 반반씩 뭐 더치페이 개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명을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얘기들을 다 해줘요. 그럼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너무나 뭐 돈이 너무나 다 그냥 막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부부 서로는 굉장히 몰라. 그래놓고서 사생활이래. 물론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사생활이 굉장히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돈 관리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영상을 지금 남겨보는 거예요. 보니까 결혼해서 돈 관리를 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정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유형이죠. 첫 번째는 나는 완전 여유 있어. 뭐 우리 집이 조금 잘 살거나 좀 처음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서 고연봉을 받는 직장이야.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뭐 내 배우자도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자산이 있었고 둘 다 돈을 잘 벌어. 그리고 전문직이야. 그럼 여유가 완전 있잖아요. 그 이러면은 각자해도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우리는 대부분 이러지 못하니까 첫 번째 유형은 완전 여유 있는 유형이죠. 두 번째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이제 둘 다 맞벌이를 하는 케이스. 이게 제가 봤을 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에서 맞벌이를 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맞벌이를 하느냐, 뭐 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 유형에 이제 좀 많이 속한다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살만 하거든요. 두 명이 다 대기업이다. 그러면 직책이 한 30대 후반 기준으로 한 대리, 과장 둘 다 된다. 그럼 연봉 한 솔직히 뭐 메이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7, 8천 이상이고 일반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뭐 4, 5, 4천? 뭐 그 정도가 이제 되는 선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던 간에 기본적 생활 이상은 지금 다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둘이 이제 돈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굳이 오픈할 필요가 없는데 오픈하면 피곤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 이런 게 가장 많은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나는 좀 약간 평균 이하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가 돈 관리를 하는 방법은 꽤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뭔가 방법을 바꾸든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든 이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돈 내기를 하는 게 특히나 부부 사이에서는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면 자라왔던 환경, 씀씀이, 성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른데 이게 지금 결혼 전에 그런 것들이 다 합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결혼한 다음에 4, 5년이 지났는데 이걸 맞춘다. 진짜 힘들어. 10년이 지났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돈 관리에 대한 거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초기에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돈 관리를 같이 하나 이제 그게 아니라 서로의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근데 돈 관리를 각자 하면 좋은 점도 명확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 첫 번째, 세상 쿨해져요. 뭐 내가 전문직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둘 다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서로 돈 관리 이제 하면서 생활비만 합쳐서 세상 쿨해질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 쿨한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 뭐 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써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굳이 돈을 안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막 호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내 기분대로 이제 뭔가 막 나갈 수 있어요. 왜? 뭐 연봉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거기 성과금 나왔다. 그냥 뭐 내 주머니 들어가는 거지. 그거 잘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기분 좋으면 그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별로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잘 쓰면 굉장히 좋지만 기분파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다. 그럼 그거 다 나가는 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막 그냥 알지도 못하는 투자, 사기 뭐 이런 거에 또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이제 내 돈이잖아요. 사실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가정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맞는데 이걸 괜히 이제 약간 쿨한 기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플렉스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또 그렇게 해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이제 손을 못 대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또 돈 관리 각자 하면 또 좋은 점 세 번째는 뭐냐? 제가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의 집안에 적자 효녀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모르게 뭔가 돈을 줄 때 왠지 눈치 보여. 왜냐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공동의 돈에서 얘기하면 약간 그래. 근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모르게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지껏 노출 안 시켰는데 노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넷플릭스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뭐 좋은 점은 뭐 더 많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관리를 같이 하면 좋은 점. 이건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점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좋냐면 첫 번째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어요. 현실을. 그러니까 이게 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고 이 인생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대부분 평이하게 가는데 돈을 이제 합쳐버리면 이 돈을 합친다는 거는 이제 모든 거를 어떻게 보면 다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차피 살아가면서 돈을 써야 돼. 돈은 벌고 돈을 써야 돼. 이건 진짜 명확한 거라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지금 결혼 10년 됐는데도 남편, 배우자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합쳐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싸우든 어떻게 되든 일단 우리 한 가정에 소득이 얼마인지가 나온다고. 그리고 지출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왜? 계산해봐야죠 이제 합쳤으니까. 근데 여지껏 안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작성해 보면은 머리를 뜯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같이 해보라고 이제 시켜버리면 처음에 얘기를 아예 안 해. 단절시켜버려요. 왜? 서로 피하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얘기가 이제 잘 돼서 서로 이제 소득이나 지출 사항 놓고 작성을 해보면 거기서 또 싸워. 야, 너 이거 왜 썼어? 너 이 지출 뭐야? 막 이러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목적이겠지만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냉정하게 내 현실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씀씀이를 줄이든 아니면 더 벌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명확하게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는 이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좋은 점은 서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게 정말 피곤하고 서로한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는 서로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관리를 함께 하게 되면은 돈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돈에 관련된 얘기가 내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이 목표가 되고 미래를 계획하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대화의 주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 부부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막 싸워 현실을 알고 그리고 막 싸우면서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목표가 또 생기잖아요. 가정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또 인생들의 계획들이 생겨.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비단 돈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돈 관리를 굉장히 저는 같이 하는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이 조율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고통이야, 고통. 왜? 만약에 사람이 성향이 다르거나 여지껏 내가 해왔던 그러한 돈 관리와 너무나 반대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해를 서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점은 조율하는 과정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결혼 전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의 소득, 서로의 지출, 서로의 부채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얘기해야죠. 뭐 창피한 게 뭐였어요. 어차피 이제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정의 목표와 인생 라이프를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지출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는 200 벌면 150 저축하는데 내 배우자는 300 벌면 350을 써. 그럼 정말 그거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결혼을 안 하던가 아니면 맞추던가 뭐 둘 중에 하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아니지만 돈 관리는 서로 같이 하는 게 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서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목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이에 대한 이런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아직 이렇게 돈 관리를 아직까지도 나눠서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은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서 한번 소득과 지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한번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